삶을 억지로 살아내는 것과 삶을 가볍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여행을 가면 새로운 것을 인식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가볍게 여행을 하는 것이지 억지로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배움을 자처하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릴 땐 지금보다 훨씬 더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동심의 세계를 마음껏 누린다면 아주 신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바로 청간 감목을 가진 이들의 삶이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나이가 들면 초심을 잊은 채 무료함을 안고 무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른이라는 착각하는 마음 덕분이다. 이러한 무료함과 따분함,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육신이 있었으니 바로 겁제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같은 밥을 먹고 있는 정제, 회사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정제, 그래서 같은 뽀뽀를 시도하고 있는 부인을 쟁제한다. 좀 다른 패턴으로 뽀뽀를 시도할 수 없어? AI야? 이게 보자 하니까 혓바닥으로 싸대기 맞아볼 듯?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쟁제하고 자유를 찾는 것이 겁제이고, 정제운이 도래되면 자유를 찾게 되고, 정관운이 도래되면 자유를 반납하고 자신을 억압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상관이 또 있으면 남편 빠말때기 때리고 튀지만, 정인이 또 있게 되면 남편이 진급한다. 이런 상생상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누가 시킨 것 마냥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기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 이를 멈출 수 있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또한 깨달음 또는 은총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다. 겁제는 타인을 나와 다름으로 인식해 내가 못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도와주기도 하는 아주 참다운 육신이자 인간관계의 확장에 꼭 필요한 성공의 인자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관살이 약한 겁제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기에 가끔 적군을 내 수하로 두기도 한다. 그러니 쟁제하니 많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 쟁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한 발전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이다. 당연히 연륜이 쌓여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수업료를 지급하며 배웠던 이 쟁제가 곧 경험을 만들고 훗날 성공의 결과를 가져온다. 큰 성공을 해야만 한다면 겁제의 실패 스토리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견은 겁제에 비해 투자에 대한 보수적 마인드를 가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다. 하지만 겁제는 다르다. 엄청난 인간관계 확장 개념을 가지는 이유가 실패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가져온 육신이다. 수많은 인간관계 확장 속에서 모르는 이가 내 뒤통수를 치고 모르는 이가 내 와이프를 가져간다고 할지언정, 이를 통해 배우고 통달하는 육신이 바로 겁제이다. 때로는 자신이 자유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자유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언제? 대운에서 천간 합의될 때. 겁제라는 자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정제라는 내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겁제를 통해 잃기도 하고 뺏기도 하며 이러한 번뇌와 고난을 통해 삶을 배우고 있다. 아주 멋진 육신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인기 없는 이성에게 관심도 없다. 타인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내 것으로 가져와야 직성이 풀리는 육신이 또한 겁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인기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면 다시금 그 인기로 인해 타인에게 뺏기든 새로운 인기 있는 아이템을 찾게 된다. 그들에게는 자유라고 하고, 이 자유를 통해 삶을 배워나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로운 겁제에 다른 육신이 붙게 되면 어떠한 작용을 할까? 우선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 천간이 거의 일기격이라는 것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정도는 돼야 정치를 하고 파벌도 만들고 여러 인연들을 만나 사고도 치고 권력도 쟁취했다가 그 업보로 재산 탕진도 하니 이 얼마나 멋진 스토리를 구성했는가. 한 번에 도약하고 한 번에 꼬라박으니
어느 누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스릴러적인 스토리를 구성하겠는가? 겁제 정도 있어야 스펙터클하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 것이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이 정도는 살아야 아, 멋지게 살았구나. 님이 시부를. 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공부하고 갈 수 있다. 아주 멋진 구성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자. 천간에 겁재가 있고 또 겁지가 있다면, 그것도 일간 양 사이드에 겁재를 뒀다면 이 양반은 분명 자유를 찾아온 것이다. 뉴피디는 이 팔자를 두고 찐 자유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살면 소원 1위가 재물이지만 유럽 국가나 여러 나라들이 자유를 첫 번째 소원으로 뽑는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고 여러 국가에서도 이런 겁재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니 재물이 중요한 이 세속적인 국가에서 벗어나 그 나라로 당장 떠나라. 고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명시되어 있다. 겁재를 두고 자유를 논하지 말라. 이 얼마나 멋진 육신이던가. 게다가 2개, 1개도 아닌 2개. 돈만 벌면 돈이 자유롭게 날아간다. 결혼만 하면 배우자가 자유롭게 날아가니 무소유를 배우러 온 진정한 성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쯤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성인의 반열을 걷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 파이팅 하세요. 아자. 천간에 겁재가 있고 식신이 있다면, 특히 음일간이라면 이 겁재로 인해 덕을 보는 것이다. 식신이 나의 일이라면 상관은 타인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나의 일을 겁재가 대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비견 식신 정도 돼야 자신의 능력이 발전이 있는데, 겁재 식신은 능력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타인에게 내 능력을 맡기게 되니 가족이 취직시켜주고 상사가 이끌어주는 삶을 산다. 좀 겁재답지 않게 무난한 삶을 사는 것 같다. 아이, 실망스럽다. 하지만 상관은 다르다. 겁재 상관 정도는 되어야 새로운 세상을 창출하며 살아간다. 물론 정관을 보면 항상 새로운 정관으로 탄생한다. 남편만 보면 맨날 뚝갑해서 남편 얼굴이 매번 바뀌는 것이다. 이 얼마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참다운 여성상인가. 남자가 보통 성형수술을 잘 안 하는데 겁재 상관 정관을 투관시킨 부인과 결혼한 남편은 성형수술할 돈을 버는 것이다. 그뿐이겠는가? 회사 가면 노조 비슷하게 결성해서 약자를 돕고 강자한테서 당한 약자가 보이면 바로 신문고에 올린다. 물론 일간에 근이 없으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지만, 근이 있으면 이런 약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못된 남편을 착하게 만드니 이 얼마나 멋진 부인이든가. 너 나한테 맞는 건 다른 여자들한테 권력 휘두르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하며 앞으로 올 겁재 2개가 되는 대운을 대비한 참다운 모습이 연출된다. 아주 나이스한 겁재다운 겁재는 역시 상관을 가졌을 때 나온다. 무조건 일간에 근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근이 없다면 가끔 나쁜 짓을 한다. 그리고 정제와 겁재가 있으면 드디어 만났다 정제. 겁재는 이 인생만을 기다렸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겁재와 정제의 만남이던가. 재미코 때까리도 없는 수많은 인생의 윤회의 카르마에서 드디어 재밌는 인생이 펼쳐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태어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겁재와 정제, 이 2가지 비슷한 재성을 만나야 비로소 재밌는 영화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시시한 영화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가? 반복되는 인생에서 정제를 박차고 자유를 찾는 그 모습, 정제스런 지루한 일상에서 찐 자유를 찾는 멋진 모습, 게다가 천간 겁재 2개에 정제 하나이면 이것은 브레이브 하트에서 외친 멜 깁슨의 자유보다 더한 자유이며,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나는 자유가 부족해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서 오는 불편함을 겪는 것이 훨씬 낫기 위해 태어난 찐 자유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생의 스토리를 구성한 이유가 더욱 성장하기 위한 자신을 만들고 승철 스님의 무소유를 진심으로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아주 응원합니다. 겁재와 편재가 만나면 일간에 근이 있다면 멋진 봉사정신으로 살아간다. 타인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것이다.
보통 아이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는 팔자가 대표적으로 겁재와 편재를 가진 팔자이다. 그러나 근이 없고 게다가 음일간이라면 편재와 겁재가 합을 하기에 와이프가 봉사정신이 발휘되어 부인 어디가? 에 무소여적 삶이 된다. 사람을 안 가리고 사랑을 듬뿍 안겨다 주는 부인과 인연이 되는 것이다. 아주 잠깐 인연이 되는 거지만 이 얼마나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명과 만나는 남명이 되겠는가. 스스로 일한 인생을 선택한 이런 분들을 응원합니다. 아자! 겁재와 정관이 만나면 일단 정제가 있어야 지금쯤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냥 재미없고 겁재답지 않게 잘 산다. 시시한 삶이다. 한마디로 겁재에 잃는 인생이 아닌 챙기는 인생이다. 그럼 스스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노후가 편안해진다. 겁재는 사실 관성이 있어야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왕한 겁재에 어설픈 관성이 있을 경우 언제나 자신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관성이 약하게 있을 바엔 차라리 무관성에 식상을 생하는 겁재가 훨씬 살아가기에 무난하다. 겁재가 편관을 만나면 살아가는 환경이 시시하거나 무난함은 나오지 않는다. 남들보다 약간 더 넘어야 할 높은 산이 보인다. 그것도 겁재 없이 그냥 편관만 있었다면 자기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는데, 겁재를 달고 온 편관이기에 희생함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쯤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다. 왜? 타인을 위해 살았든 타인에게 뺏기며 살았든 둘 다 자이든 타이든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유의지이다. 왜 이렇게 삶을 구성했는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전생 탓, 팔자 탓, 환경 탓, 남 탓만 하면 끊임없이 같은 상황에 같은 번뇌를 맞이해야만 하는 윤회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세상은 내 마음에서 투영되어 나타난 세상이며 모든 인연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고 나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들일 뿐이다. 이를 안 믿는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고, 믿게 된다면 서서히 안정된 환경을 맞이할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환경이 안정되고, 베푸는 감정이 일어나야 주위에 온통 베푸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을 안 믿고 자신을 속이며 산다면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어떠한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자유의지라는 것이다. 타고난 팔자를 못 바꾸는 이유는 타고난 습성대로 편한 것만 찾으며 더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니, 매번 같은 상생상극, 생극재화가 반복되는 이치이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이고, 칭찬을 하는 것보다 마녀 사냥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를 보며 예수님을 보며 사입이다, 죽여라, 사형시켜라 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하기 위해 찾아온 인연이라는 찐 현실 감각을 익힌다면 마시는 공기마저 감사함이 생기고 집착이 아닌 사랑이 생겨나며 딱 10년 후면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바꾸고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 이유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억화 감정이 자신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겁재에 정인이 있으면 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 관성이 있으면 관에 대한 자신의 권리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관성이 없으면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 즉 윗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관성이 없다면 정당한 대가 없이 뭔가 바랬던 것이다. 즉 예를 들어 부모의 유산 상속을 받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우애가 있었던 이 관성의 역할을 했다면 문제없이 언니가 많이 가져가라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인데, 없다면 재산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며 관인상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깔끔하게 내가 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 된다. 하지만 팔자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형제보다 부모를 위했고 동료보다 회사를 위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 문제이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반대로 겁재가 상관을 향하고 있으면 정인과 겁재, 상관의 관계로 일간의 근이 있다면 지식을 나눠주며 사는 팔자의 구성이 된다. 겁재에 편인이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 확률이 높다. 속고 속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에 타인을 불신하는 성향으로 나올 수 있다. 타인을 못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자신은 타인에게 힘들게 하지는 않나 깊이 고심을 해봐야 한다. 마음 공부 시작 자체가 매우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천천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무리를 하자면 비견은 속성이 길신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겁재는 흉신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비견보다 겁재가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보니 인간관계의 확장성이 두드러진다. 이런 확장성으로 인해 청간겁재를 가지고 있으면 좋든 나쁘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부인이든 회사 미스겁재든 집에 있는 남편 오빠야든 회사에 있는 돈 많은 부장 오빠야든 가릴 것 없이 인연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유이다. 지금 있는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자유이고, 지금 있는 공간을 떠나는 것도 자유이다. 타인이 볼 땐 배신으로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땐 분명 자유를 찾아 나선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공간이 왜곡되기도 하고 인연법이 왜곡되기도 한다. 청간겁재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 인연들 속에 수많은 고행이 따르고 이 고행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진다. 즉, 겁재는 역시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분명 멋진 육심임에는 틀림이 없다. 각자 군급쟁제를 나쁘게만 보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가족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억울해한다. 하지만 적선을 하고 싶어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하면 마음이 아주 따뜻해진다. 그렇다면 찐 현실 감각을 찾을 답은 나와 있다.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주식 떨어져서 억울해하고 집값 떨어져서 후회하는, 이렇게 평생 억울한 감정을 관측하며 업보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언제나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고, 과거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재산을 탐하고 손해를 끼쳤던 원인이 지금 결과로 이어진다는 찐 현실 감각을 찾는다면 분명 미래는 편안함의 극치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여 살아가느냐는 역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